자, 그 다음 24번 문제. 다음 중 저밀도 개발 대상지로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은 어디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밀도라고 하는 것은 낮은 층으로, 그죠? 띄엄띄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뭔가 지가가 약하고, 그죠? 땅값이 좀 싸고, 그 다음 주변에 좀 시설이 좀 덜 없고, 요런 데가 되겠죠. 자, 평탄하고 도심지로의 접근성이 위치한 고지가 지역, 이런 데다가 저밀도로 좀 난리 납니다. 자, 여기는 뭐 땅값이 아까운 거죠. 2번, 주위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상업시설 밀집되고 있어요. 이런데 또 체계적으로 좀 많이 고밀도로 지어줘야 되겠죠. 자,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 이런 데는 그야말로 저밀도로 가는 거죠. 이런 데까지 고밀도로 가면 자연경관 훼손이에요. 그죠? 고밀도 갈 필요도 없고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고요. 분양을 해도 분양이 잘 안 되고요. 그죠? 3번 정답이고요. 4번. 역세권에서 위치하여 대중교통 연결성이 우수한 소규모 지역. 역세권이요? 고밀도로 가야 되죠. 정답은 3번. 자, 그다음 25번 문제. 단지 계획에 있어서 인동 간격의 결정 요소가 아닌 것은 뭐냐? 인동 간격은 기본적으로 동과 동의 간격이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1차적으로 1조에, 즉 일사량을 얼마큼 받느냐라는 것을 가고 기본적으로 가고, 그다음 두 번째,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밖을 바라봤을 때 잘 보여야 돼. 넓게 팍 보여야 돼.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먼저 1조,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조망 부분이 고려가 되고, 도로 부분은 크게 결정이 되지, 결론적으로 도로 부분은 그게 영향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생활권을 1차에서 3차 생활권으로 분류했을 때 2차 생활권, 중생활권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이게 3차다. 그래서 보면 대학교는 자, 3차죠. 대생활권이에요. 대. 그죠? 대생활권이고, 우체국하고 초등학교는 우리가 근린지구, 근린주구죠. 근린주구. 근린주구 다니기 때문에 얘는 1차. 그죠? 소생활권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이 바로 2차 생활권, 중생활권에 해당됩니다. 4번 정답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7번 문제. 자, 다음 중 페리가 주장한 근린주구 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2번, 소공과 위탁 공간의 체계가 있어야 된다. 좋고요. 그 다음에 3번, 상업시설은 주구의 중심이 아니고 상업시설은 엣지 부분, 즉 결절점 부분에 설치가 되죠. 그죠? 우리 근린주구 안에 이렇게 소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소단지와 소단지 사이에 이렇게 도로가 있게 되고요. 그 소단지가 4개 있다. 그죠? 작은 단지가 4개 있다. 그러면 상업 지역은 이쪽 부분에 주로 발달을 하죠. 그죠? 이쪽 부분에 발달해서 이런 결점, 이 모서리가 결절이에요. 결점, 결점지고 이렇게 모인 데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선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모이는데, 이런데 우리가 결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 그죠? 결절점, 이렇게 모서리 모이는 곳, 그죠? 모이는 곳을 우리가 결절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엣지, 그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모서리가 되는 부분을 엣지, 그죠? 모서리가 되는 부분을 엣지, 그죠? 결절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 결절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는 점이 자, 보통 결절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엣지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설치되는 거지 중앙 부분에 설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즉 엣지, 결절점에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주구의 경계는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소단지고, 요 겉에 요게 하나의 근린주구라고 한다면, 이 겉에 부분에는 도로가, 어떤 도로가 흐르고 있냐면 바로 간선도로가 이렇게 쭉 하고 큰 간선도로가 흐르고 있어요. 그죠? 간선도로가 여기 이제 포지션 되겠다. 그죠? 여기 간선도로가 이렇게, 간선도로가 이제 있겠죠. 그죠? 주변으로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선도를 중심으로 여기가 하나의 근린주구, 그다음 저쪽에 있는 게 하나 또 근린주구, 요 밑에 있는 게 또 하나의 근린주구,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레드번 계획. 레드번 계획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고, 자, 슈퍼블럭의 구성이다. 그 다음에 보차 혼용이요? 아니죠. 레드본 계획의 키워드는 뭐냐면 보차 분리. 그 자동차 시대의 자,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공동의 오픈 스페이스 조성,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도로 구분. 그죠? 들어갔고요.
자, 그다음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뉴 어바니즘의 주요 계획 기법 중 하나인 자, T&D 전통적 근린 지역 계획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T&D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주민들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역 계획을 한번 짜보자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도가 반영이 된다는 거. 그게 키워드가 됩니다. 자, 1번. 반경 4분의 1마일의 보행 중심 커뮤니티와 장소성을 가진 주거지, 다양한 타입의 주택, 좁은 격자형 가로를 통한 교통량의 분산과 속도 감소, 행정적 통일성을 위한 탑다운형 계획이 아니죠. 탑다운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내려오는 거죠. 주민 의도의 반영이 좀 어려워요. 주민 의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떤 관점은 아니고, 주민 의도가 반영이 되려면 탑다운이 아니고 상향적 계획, 그죠? 위쪽으로 올려주는 계획이 자, 이 T&D 전통적 근린 지역에선 어울리겠죠. 그죠? 주민도 반영. 자, 그걸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아 되겠습니다.